네, 대현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페스트라이시 박사님 어제였죠. 우리 시간으로 1월 20일 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46대 미국 대통령이 네.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네. 자, 기존과는 조금 다른 방식을 좀 취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네. 예, 비대면으로 좀 언택트한 그렇죠. 예, 세레머니를 했죠. 네. 그 깃발만 성조기만 네네. 앞에 있었고 사람 대신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상당히 갈등 속에서 뭐 아주 낙관적인 긍정적인 그런 논조 있었지만은 네. 실제로는 반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출석 오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는 근데 트럼프 그건 네.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와서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본다면 말이죠.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미국 상식이 그래요. 네, 근데 예. 첫 번째 아닙니다. 그 전에 한 번 있었어요. 그 전에 또 취임식에 안 온 사람이 그런 링컨 암살 당한 다음에 존슨 대통령이 존슨이요. 했다가 네네. 그런 그 다음에 그랜트 그런 장군이 대통령 됐을 때는 존슨은 그런 출석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번째 미국 그렇군요. 역사. 근데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는 남북 전쟁하고 비슷한 정도의 그런 갈등이나 심각한 정치 대립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만큼은 아마 트럼프 개인뿐만 아니고 주변 그런 고립주의자이나 그런 바이든 정권의 그런 기본 그런 정책이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뉴클리어 관련된 뉴클리어 웨폰 관련된 그 가방 있지 않습니까? 핵 가방. 네, 핵 가방. 그 핵 가방을 트럼프도 하나 가지고 있고 바이든도 하나 가지고 있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 거기까지는 사실 잘 모르고 가방 다 있지만은 가방 안에 뭐 우리 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개되진 않는데 이제 분명히 잠깐 혼란이나 이런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지난 며칠 동안. 그것뿐만 아니고 트럼프하고 바이든 개인이 워싱턴에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여러 그런 뭐 그런 뭐라고 그런 서울 뭐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소문이 있었죠. 근데 우리 잘 모르고 아마 당분간은 애매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애매하다고요? 애매하다고 예를 들면은 그 과정에서는 그 어떤 언론에서 뭐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 이기적이고 끝까지 인정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다른 언론이나에서는 뭐 끝까지는 이런 바이든의 잘못한 그 정책에 반대하다고 뭐 자유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완전히 그런 트럼프 주변 그런 지지자 위한 언론도 있고 그 다음에는 몇 가지 그 끝까지 싸우겠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아직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미국 대선은 끝났고, 그럼요. 새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 됐고, 그리고 취임식도 어제 있었고, 잘 봤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혼란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뭐 조 바이든도 얘기했습니다만 통합하고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미국 사회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성이 존중이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처럼 음모론이 아주 이렇게 급격하게 팽창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트럼프 시대에. 자, 어쨌든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행정명령에 대한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 몇 개 되는 행정명령을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뭐 기후 변화. 우리 저도 관심이 많으시. 그럼요. 페스트라이시 박사님이 이제 그런 게 관심이 많으신데.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이렇게 뭐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처리도 하고
상당히 네. 뭐 좋은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 근데 기후 변화를 다시 파리 기후 협약에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사실은 저와는 별로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네. 파리 협약 자체는 네. 너무 약해서 거의 무의미였어요. 그래서 저희 그거보다 훨씬 강력한 그런 국제 조약이 필요한데 그렇게 다시 파리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인상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오히려 실망을 시킨다고요? 저는 이거는 그 기후 변화 관심 있는 사람은 파리 협약 다시 협약인가? 네, 협약. 다시 돌아간다고 뭐 그 의미 없죠. 의미 없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이런 그 국제 조약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전문가가 많죠. 그런 훨씬 더 강력한 국제 조약이 이제 필요하다. 네, 그러면. 근데 현재까지는 파리 기후 협약이라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런 지금 국제사회에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런 건 지키자라고 해서 협약을 저거보다 더 강력한 협약이 지금 아직 안 나왔죠. 그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협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나마도 지금 현재까지 있는 저 협약이라도 트럼프가 저거를 이제 안 해라고 했었는데 그거라도 복귀를 한 거는 다행 아닌가? 근데 예를 들면은 트럼프 정권 거기 파리 협약에 그런 탈퇴했을 때는 다른 나라 몇 개도 이런 탈퇴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탈퇴하는 이유는 너무 약해서 자기도 찬성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서 사실 모든 나라 그 미국만 빼고 일단 참석했어요. 일단 미국만 예외였어요. 맞습니다. 그랬군요. 파리 합약이 뭐 상당히 의미 있고 그래도 우리 앞으로는 또 크게 뭐 비전을 갖고 새로운 그런 비전을 갖고 미국의 그런 지도 해야 되는데 저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는 별로 더 크게 기대할 수 없어요. 바이든이 능력이 없다. 그렇게 또 볼 수 있죠. 지금까지는 미국 그 상원에서는 뭐 열심히 연기 갖고 새로운 방향 가겠다 뭐 그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뭐 말 다 듣고 그다음에 어떤 바이든 정치인으로서의 그 배경을 생각하면은 몇 개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 델러웨어나 주 매우 가장 조그만 미국 동부에 그 워싱턴과 뉴욕 그 사이쯤에 있는 작은 주입니다. 델라웨어주. 그래서 더 힘이 없어요. 사실은 힘이 없고 개인도 재산도 없고 주변에서는 특별히 이 돈이 많은 그런 뭐 지지자 그런 지원하는 세력이 없고 자기 개인 인맥으로 뭐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항상 약간 그런 어떤 조직 안에서는 말 다 듣고 바로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됐지만은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넘버 2는 괜찮은데 지도자는 아니다. 지금까지는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보통 상황이 있다면 절대 대통령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 보기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는데 트럼프가 워낙에 좀 인기가 안 좋다 보니까 된 거네요. 그 일부. 왜냐하면 그것보다 민주당 안에서 그래서 그런 예비 선거에서는 당연히 그 샌더스이나 다른 사람이 그런 후보자 될 정망이 있었지만은 민주당 안에서도 무조건 기업의 그 많은 그런 그 모금에서 바이든 끝까지 하자고 그 많은 돈도 받고 홍보도 많이 했으니까 여러 가지 불투명한 방법으로 바이든을 그런 후보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민주당도 민주주의 없습니다. 샌더스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샌더스나 다른 뭐 워런이나 다른 사람이 충분히 바이든보다 훨씬 인기 많았지만은 결국은 바이든 돼버렸어요. 민주당의 조직력으로 바이든을 만든 거네요. 그럼요. 좋습니다. 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켰다. 맞습니다. 그 이 밖에도 트럼프가 남긴
부정적인 결과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맞습니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뭐 국제법을 따라가지 않고 네. 그 다음에는 협력, 외국하고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 조약도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도 그런 분열 뭐 그런 민족 그러면 인정 문제를 자극 뭐 시키려고 그런 하나 전략적으로 한 거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약간 자기 가족, 제 친한 친구 가족이나 그 자기 편만 생각하는 그런 미국뿐만 아니고 그런 America First 아니고 뭐 미국 유선 아니고 트럼프 First이죠. 트럼프 First. 트럼프 First 그런 국내 정책도 많아서요. 이게 마지막에는 지금 국회의사당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불법 점거하면서 헌법 가치도 훼손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요.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을 그 캐피톨을 불법 점거했지 않습니까? 뭐 그거 잘 모른다. 그거 아니에요? 점은 많아. 그러니까 미국 의사당이 허락받지 않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수천 명이 장악을 해버린 그런 일은 처음 아닌가요? 그런 일이 없어요. 분명히 그 의사당에 무슨 누가 불법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경찰도 많고 아마 그렇게 하려면은 바로 잡아요. 그래서 분명히 내부에서는 협력이 많았고 그 다음에는 신문이나 보면은 이렇게 다 무슨 무장했다는 뭐 그런 폭력도 했다는 얘기 많지만은 사진이나 그런 동영상 보면은 이 무기 갖고 있는 사람 한 명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잘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그 다음에 그는 실제로는 트럼프 지지자인지 사실은 저 의문 많죠. 그래서 잘 모르는 점 많고 그 되게 이번 그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그런 연설에서는 좋은 부분 많죠. 그런 기후 변화뿐만 아니고 그런 통합이나 그런 대화이나 다문화 다정 그런 미국을 생각하고 희망 있는 미국 생각하고 다 좋지만은 근데 핵심 두 가지 하나는 코로나를 중심으로 외교 안보 그다음에 국내 정치 그다음에 뭐 그런 경제 생각하겠다. 두 번째는 그런 우파의 그런 트럼프 지지자는 내부 테러 무슨 국내 테러로 지적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그런 얘기 뭐 또 그런 강조해서 그 두 가지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빼고 다 좋지만은 그런 코로나 중심으로 모든 그 정책을 결정하겠다. 그 대단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는 트럼프 지지자들은 음모론이나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는 나오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의심 갖고 있는 사람이 경우 많고 사실상 국내에서는 정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의심 갖고 있다면 범죄처럼 그런 취급할 수 있다. 그런 의미 있으니까 매우 위험하게 느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미 의사당을 어떤 특정한 그 세력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장악한 거는 처음이었고 그런 일이 또 있었나요? 과거에도? 과거에서는 없었고 근데 이번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사실 우리 잘 모르는 좀 많아요. 좀 더 국제 이런 과학적으로 그 조사하고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미국 국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사진이나 동영상 보고 대단히 문제 많다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우리 잘 모르는 좀 많죠. 그 뭐 약간 논란되는 이런 장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미 의사당을 점거했던 사람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잘못은 했지만 하지만 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그런 진입을
누군가 도와줬을 수도 있고. 예, 분명히 도와주는.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사례 말씀하면. 아니, 그게 이제 약간 그래서 이제 약간 음모론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저는 음모론 그 비판이나 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음모는 항상 있고 있다면은 우리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그런 원하지 않다면은 제가 뭐 더 이상 여기 출연 안 하겠어요. 저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목적이지 무슨 인기 그러고 하는 것은 제 목적 아닙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 탄핵되나요? 탄핵 사실 앞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애매한 점 많죠. 일단 실제로는 일단 벌써 대통령 다 끝나고 일단 대통령으로 탄핵되지 않지만은 근데 그런 심판에서는 감옥이나 그런 지금까지 범죄를 갖고 감옥이나 그런 이런 그런 심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얘기 없었어요. 오늘부터는 아마 그 구체적으로 트럼프하고 트럼프 주변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런 처리할 것인지 앞으로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중요한 부분이 맥카넬이나 상원의 그런 공화당 전형적인 공화당은 민주당하고 비슷한 관점에서는 트럼프 비판하고 있고 이런 공격, 의사당에 대한 공격이 일단 불법이고 위험하다고 어떤 의미에서 반란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이런 핵심 인물은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패스트라이시 박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도널드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서 패스트라이시 박사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니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잘 모르는 점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이런 거죠. 대통령 선거는 작년 11월 달에 있었고. 선거는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1월 16일 날 선거인단 1월 6일이었나요? 선거인단 투표도 있었고. 그 취임식도 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선거에서 졌다고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나한테 유리하도록 하라고 해서 일부 주지사들한테 뭐 압력도 가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취임식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일련의 쭉 거쳐오는 행동을 보면 참 좀 약간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일반적이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다만은 그거는 트럼프 개인 판단인지 아니면은 주변의 압력에 받고 아니면 희생양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사실 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 아마 어쩔 수 없이 음모론 얘기도 해야겠지만 그런 우리 국가 위기? 아니 그런 국회 의사당인가? 국회의사당. 그 국가의사당의 캐피톨. 의사당의 핵심 그 사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어떤 그런 반대하는 그 여성 한 명이 그런 경찰관의 그 정에서 뭐 맞고 죽었어요. 그런 장면이 있고, 그 장면을 보면은 누구인지 볼 수 없지만은 선하고 정만 보이고 그 갑자기 그 여성을 쓰러졌고 그 주변 사람이 와서는 도와주려고 했고 주변 사람들은 자기 스마트폰도 보고 있고 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실은 만약에 가령 경찰이 총 썼다면은 그렇게 반영하는 가능성이 없어요. 보통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가요. 자기가 다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수많은 미국 사람들은 이거는 심상치 않다. 이런 약간 쇼처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은 전문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갖고 트럼프하고 트럼프 주변이나 그다음 트럼프 지지한 사람 아니면 음모론을 생각하는 사람이 다 범죄자로 판단해서 감옥 보낸다면은 엄청난 인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 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요. 한국, 미국, 일본의 관계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국의 외교적 고립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그런 그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바이든 정권이 네. 트럼프 정권하고 정반대죠. 예. 실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관료 공무원 오래 한 사람도 많고 네네. 실무적인 자원에서 아주 순조롭게 좀 교류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트럼프하고 달라. 트럼프의 경우는 자관이나 극장이나 과장이나 빈자리 계속 4년 있는 안 채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달라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쉽게 대화도 할 수 있고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사회에서는 네. 일단 체계 있게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런 해결할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다만은 단점도 있어요. 그런 핵심 인물들은 예. 3명 있지만은 외교 안보의 경우는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하나는 커트 캠벨 아시아 그룹이라는 원래 차관 하셨고 옛날에 그런 커트 캠벨. 캠벨. 네. 그 다음에도 하면 플로르노이 미셸 플로르네 옛날 국방부 장관 하셨고 세 번째는 블링컨 이번 장관 국무장관 될 사람입니다. 세 명은 옛날처럼은 이런 컨설팅 회사를 같이 세계를 같이 운영하고 많은 협력했으니까 컨설팅 어떤 대기업에 특히 네. 큰산 대기업에서 많은 그런 계약을 받고 유리하게 하는 이런 많은 라비나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너무 기묘해요. 사실 우리 거의 외교 안보에 담당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조그만 그룹 안에서 이런 글씨에 몇 명만 다 연결돼. 여기서 제가 조금 정리해서요.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깝고 너무 똑같은 사업도 했고 어떤 의미에서 아마 핵심 문제점은 플로르노이 미셸 플로르노이 원래는 이 국방 장관을 될 생각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그 오스틴 이런 흑인으로 됐지만은 근데 플로르노이는 다른 일자리도 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계속 컨설팅이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쪽에 더 유리할지는 모르고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은 정부 기관 안에서는 투명하게 결정은 아니고 그런 백도어 뒷면에서는 컨설팅 회사이나 하고 협력해서 자기한테 좋은 계약이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국가의 장관이든 이렇게 높은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컨설팅 업체랑 너무 가까워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다 그런 컨설팅 업체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로이드 여기 국방 장관의 경우는 파인 아일랜드 캐피털이라는 금융회사에서는 플로르노이하고 그다음에 블링컨하고 같이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도 벌고 여러 컨설팅 했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됐습니다. 블링컨이라고 하면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블링컨은 핵심. 블링컨하고 플로르노이 세 번째. 여기 이제 미 국무부 장관이죠? 네, 맞습니다. 토니 블링컨. 네, 맞습니다. 경험이 많죠. 일단 실력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옛날 클린턴 그 당시 국무장관하고 해외 거의 모든 나라를 다녔고 아주 큰 공헌이 있었어요. 다만 동시에서는 컨설팅의 중심으로 생각했고 많은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은 시민 아니고 미국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도 아니고 그때는 어떤 그런 업체가 원하는 것은 생각했죠. 자 그러면 이
요런 블링컨이나 그 커트 캠벨이나 이런 네. 사람들하고 플로리노에. 우리 네. 그 대한민국이 잘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뭐 돈이 뭐 계약이 잘하면은 가능할지는 몰라요. 계약? 그래서 제 보기에는 네. 뭐 방법이 있죠. 네. 근데 뭐 어떤 뭐 사고 방식의 문제이죠. 네. 지난 핵심 3명은 지난 몇 년 동안 뭐 트럼프 정권 그다음에 캠벨의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2013년 이후는 네. 컨설팅만 하고 기업이나 은행에서는 목적은 1년이나 2년의 계약을 맺는 것은 목적이죠. 그 위해서는 뭐 그 근사한 업체이나 하고 친하게 하고 이런 가져오는 것은 핵심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는 그 National Security Council 그 안보 그 위원회에서 그런 아시아 담당자로 임명됐고 그런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공무원하고 같이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 그런 마음 먹고 하고 있는가 뭐 좀 의심이 많죠. 그렇군요. 어쨌든 문제가. 자 좋습니다. 네. 한국의 외교 고립은 계속된다. 그런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한국은 뭐 지금까지 전략적으로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하지 않았어요. 일단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 쪽에 한국의 그 치안파, 그러니까 한국 잘 아는 이런 인사를 좀 별로 키우지 않았고 배출도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랬죠. 일본이나 이스라엘이나 독일, 러시아조차도 그렇지 않고 자기의 편을 일단 키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회복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특히 이 시점에서 그래요. 오케이. 자, 미국이 그럼 북한과는 그럼 대화를 할까요? 아니면 더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될까요?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이크 설리번 이게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이지 않습니까?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 성향으로 볼 때 북한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제 보기에는 그 핵심 거기 그 셀리번하고 그 다음에 래트너 그 이쪽에서 그 국방부에서 래트너 이 경우는 뭐 본인은 아마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은 그 공화당에 계속 그 공격 받았으니까 자기 전략은 민주당의 약간 다문화 그런 색깔을 가지면서 이런 반대 이런 뭐 강력한 그런 중국 그 위협으로는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는 일단은 적대 관계를 뭐 일단 조그만 교류할 수 있지만은 트럼프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있지만은 중국은 상당히 멀리 해야 된다고 그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그리 깊이 얘기하지 않 뭐 그 북한은 작아요. 그 정도 크지 않고 북한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 보기에는 북한이 일단 트럼프 그런 인내 그런 전략적인 인내 그 전통은 다시 나타날 수 있고 전략적인 인내라고 한다면 이제 대화 직접적인 대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 제재를 더 강화한다. 왜냐하면 그 북한하고 대화 시작하고 그 외교 그런 접촉을 시작한다면은 뭐 첫 번째 공화당의 그 이렇게 공격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바로 성공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란의 경우는 아마 조금 희망이 있어요. 이란하고 조약이 있다는 벌써 성명했어요. 다 준비했고 트럼프이 갑자기 절세했잖아요. 그 탈퇴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다음에 주변 그 블링컨이나 그 다음에 셀리번이나 그런 긴밀하게 그런 이란 조약 그런 복합적인 조약에 참여했어요. 근데 북한하고는 없다. 그래서 그런 이란에 좀 집중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수 있지만은 북한에서는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북한이 매력이 없다. 자기의 그런
정치 그 생명이 있어서는 네. 북한하고 같이 하면은 위험해요. 이란하고 네. 우리 다시 이런 조약하면은 네. 성공할 가능성이 한 70% 있어요. 네. 북한하고 시작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한 20%밖에 거의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하고도 네. 관계를 전 개선이 가능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쪽하고는 가능성이 높지만 네. 북한은 네.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 왜 약속을 이행 안 하니까? 그렇게 느끼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네. 조 바이든 정부는 어쨌든 북한에 대한 제재가 더 강력해지고 전략적 인내를 하는 시기로 전환되겠군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네. 뭐 사실 좋은 선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의 경우는 약간 쇼처럼 네. 리얼리티 TV 그런 김정은하고 그 대화했다는데 실무적인 준비 다 하지 않고 네, 예. 그 후에는 또 별로 없었고 네, 그렇죠. 그런 효과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쇼만 했고 네.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별로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조 바이든 정부는 그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없는 북한하고의 어떤 뭐 정부도 대화 안 하겠어요. 네, 그런 아마. 거는 아마 네. 안 할 거다. 네,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외교부 장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국내에.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신임 외교부 장관에는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네. 임명이 됐는데 강경화 씨가 할 때보다 정의용으로 바뀐 게 잘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뭐 저는 그 미시적인 네. 그런 외교 안보 잘 모릅니다. 자신 예. 있게 얘기할 수 없고 예. 그다음에 그 정의용 그 이런 포자관인가? 네. 그 아침에 제가 열심히 좀 조사해봤지만은 특징이 별로 없었어요. 뭐 이런 재미는 뭐 어떤 특징. 정의용은 그냥 저 외교관 출신이에요.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투명하죠. 색깔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아마도 현실적으로 강경화 그 장관 오랫동안은 트럼프 정권하고 친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는 그것 때문에 많은 물이 들었어요. 그쪽하고 너무 친하게 했으니까 당연히 장관을 바꿔야 돼요. 그런 현실, 뭐 상식이고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네. 바이든 정권은 완전히 달라요. 바이든 정권은 그럼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뭐 완전 다르다고 뭐 미국이라는 나라 바뀌지 않지만은 그런 뭐 첫 번째는 뭐 지식인이나 뭐 하버드 뭐 예일대나 나온 사람이 많고 뭐 박사도 많고 그다음에는 엘리트 그런 출신 많고 그다음에 다문화 뭐 그런 흑인이나 인도계나 그런 뭐 여러 뭐 아시아계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 트럼프 정권하고 다르죠. 다만은 일반 뭐 그런 교육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일반 미국의 노동자이나 한테 호소할 수 있는 아피할 매력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일단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마 트럼프의 좀 특이한 인기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이든은 트럼프가 너무 심하니까 바이든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 근데 바이든은 좋아서 하는 그런 생각하는 미국 사람이 뭐 찾기 힘들어. 원래는 바이든 좋아하지 않고 바이든 정권은 아마 트럼프보다 낫다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바이든 돼서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저 임마누엘 페스토라이슈 박사님하고 김기도 작가님하고 함께 그린 만화를 한두 개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은 페스토라이슈 박사님,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뭐 벌써 한 2년 전에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뭐 항상 이런 외교 안보 그 토론에서 뭐 이런 민주당은 러시아하고 이런 적대 관계 뭐 전쟁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화당이 뭐 중국 전쟁을 그런 생각하고 있고 그 제3의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이런 게 이런 근대 뭐라고 그러나 군사적인 이런
국방부 예산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국제 이런 뭐 외교 안보 얘기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얘기하고 있고 미국의 정치 그런 세계에서는 선택지 별로 없다고 느꼈어요. 예. 네. 중국과 전쟁하자는 공화당, 네. 러시아와 전쟁하자는 민주당. 네, 그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되게 심플하네요. 네, 그런 경우 많죠. 제가 뭐 작년에 계속 워싱턴에 있었으니까 많은 세미나 갔어요. 너무 단순한 얘기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이번은 민주당 됐으니까 러시아 그 위협으로는 또 강화할 수 있고 그 대신에 중국의 상대적으로는 좀 낮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뭐 한국에서 조금 유리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러시아와는 관계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고 중국하고는 그냥 관계가 상대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다. 그런데 바이든이 뭐 친중이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마 옛날에 오바마 정권 때는 그 이런 그 어디서 그 항저우인가 그런 제일 잊어버렸어요. 항주의 그런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환경 문제, 이런 협력, 그 다음에는 군사 교류를 일단 그 약속했어요. 오바마와 시진핑. 그때는 이제 끝났어요. 지금 바이든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요것도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괴물 사이에 낀 대한민국이라는 제목도 붙어 있는데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 북한의 김정은이는 돼지 모양이네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북한의 그런 위협만 강조하고 있고 한국의 시민의 그 혈세를 엄청난 그런 군사 복합제에서 돈 내고 비싼 무기나 그 구매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점은 이런 그런 무기 그런 전쟁을 아니고 그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준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건 2016년 9월 4일 날 옛날 글입니다. 근데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해수 상승 문제나 과학적으로 다 증명됐어요. 그런 과정으로 하면은 10년, 20년 이내는 뭐 부산이나 뭐 인천 다 물에 빠져요. 그런 경우는 우리 한국 국내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준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막화 문제나 그 농산물의 그 가격이 기하급수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전혀 그 안보 문제에도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김정은 저팔계 같은 느낌인데요. 뭐 어떤 의미에서 뭐 제가 뭐 북한이 너무 뭐 어떤 게임의 일부이죠. 그쪽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 있고 하나 쇼처럼은 이런 핵무기 개발도 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잘못된 그런 제도이죠. 자, 여러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이제 미국이 이른바 바이든 시대를 맞았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도 그 시대에 발맞춰서 한미 그동안에 트럼프와 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한미 관계 설정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동시에 한미일 그다음에 북한 문제도 우리나라 외교부도 좀 바빠졌습니다. 이걸 새로운 행정부에 맞춰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할 텐데 근데 좀 뭐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외교를 얼마나 잘 못해왔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뭐 그런 그 미국 정계 얘기와 함께 국내외 이 외교 관련된 문제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우리 패스트라이시 박사님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